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이렇게 리브온TV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세금적이라든지 정책적이라든지 규제를 요리조리 피해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재개발 공부들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재개발, 재건축 이 두 개의 개념부터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 재개발은 빌라, 단독, 다세대 뭐 이런 거를 부시고서 다시 짓는 게 재개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엄밀하게 법적으로 정의를 내려보자면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거든요. 일명 도정법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구분을 나눠져 있어요. 기반시설이 양호한 거는 재건축, 기반시설이 불량한 거는 재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시고서 다시 짓는 거, 이거는 그냥 너네들의 목적성에 따라서 돈을 벌려고 하든 단순히 신축 아파트를 위해서 짓는 건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자리가 낙후가 돼 있어요. 해당 지역들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정비라든지 개선에 대한 일체적인 주체는 원래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여기 부분들을 다 뭐 토지를 보상하고 건축물을 짓고 하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민간에다가 위임한 게 재개발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재개발 지역으로 딱 구역 지정이 되면 철거도 못 하고요, 우리가 신축도 못 하고 대수선도 못 하고 그냥 그 원형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은 규제를 막 세게 하는데 재개발들은 규제를 덜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국가적으로도 장려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런 규제 차이가 어떻게 발생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규제는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명 재초환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득의 절반을 빼앗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재건축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2년 실거주 요건. 이 부분은 뭐냐, 모든 재건축이 다 2년 실거주는 아니에요. 2020년도 12월 달에 도정법 개정 예정인데, 이때 이후로 새롭게 조합 설립 인가나는 재건축 단지들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안 채웠다라고 하면 분양 신청 자격을 박탈해버리겠다, 즉 현금 청산을 시켜버리겠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 조합들이 원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를 안 하고 미뤄왔었다가 대부분 재건축 지역들이 오래되고 낡고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지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실거주 요건이 없을 때 빠르게 조합 설립 인가를 하자라고 하면 지금 막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게 두 번째 규제. 그리고 세 번째 규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전진단, 역시 재건축을 그래서 빠르게 조합 설립 인가를 하려 했더니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를 너무 많이 강화시키다 보니까 지금 목동도 그렇고 안전진단 막 줄줄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일단 조합 설립 인가를 올해 안에 빠르게 하려고 했더니 동의율은 75%가 나왔는데도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 맨 마지막, 전매금지. 이거는 진짜 참 모호한 게 소급을 시켜버렸어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똑같이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다. 그러면 한 단계가 좀 더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에 따르면 사실상 8분 응선을 넘어가는 시점이 관리처분 인가거든요. 그 직전까지는 재개발은 자유롭게 사고팔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소급 여부가 달라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언제 조합 설립 인가 났던 간에 모든 재건축 조합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가 싹 됐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원래 없었던 규정이다 보니까 시행 시점이 정확하게 있죠. 2018년도 1월 24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지역들이다 라고 하면 현재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한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바로 그 즉시 소유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은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재개발은 규제도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전매금지 같은 경우들도
당장 피해가는 부분들도 많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온도 차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도정법상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정의부터 알게 되면 정부가 왜 재건축을 이렇게 미워하고 재개발은 왜 좀 완화시켜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재개발에서 어느 지역이 좀 더 괜찮냐라는 거는 하나의 규제가 더 들어가요. 이게 뭐냐? 사실 공통적으로 세금 규제를 이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부동산 대책때 2017년도 8.2 대책, 18년도 9.13 대책, 19년도 12.16 대책, 그 다음에 최근에 6.17, 7.10 대책까지 이런 규제들을 쭉 정리하다 보면 사실 가장 큰 키워드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 즉 세금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양도세도 다주택자면 세금 더 내, 종부세, 취득세, 소득세 가면 갈수록 다주택자이면 답이 안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게 현재 세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세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2021년도부터는 최고 세율 구간이 45%로 또 늘어나요. 그리고 2021년도 6월 1일부터는 3주택자는 플러스 20% 중과였던 게 30% 중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럼 내가 진짜 아무리 돈을 10억, 15억 벌어도 최고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75%. 여기서 지방세 10% 더 붙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80% 넘게 국가에서 다 걷어가고요. 종부세도 가면 갈수록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강남에서 막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만 해도 종부세가 몇 천만 원, 내년에 1억 넘어가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지금 부동산 사고 싶어도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재개발들이 이런 규제를 피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재개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방법들은 입주권 투자예요, 입주권. 자, 입주권이라는 거는 세법적으로 성격이 참 애매한 애거든요.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이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입주권이 내가 A주택이 있고 B입주권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A주택을 팔려고 하면 이 B입주권이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이주택자가 되는 건데 입주권 그 자체를 파는 거는 일반 세율이에요. 왜냐? 입주권은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지 주택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을 갖다가 내가 2년 지나서 판다라고 하면 일반 세율로 팔 수가 있다. 또 다주택자 되면 종부세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입주권이라고 함은 세법적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난 것을 입주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재산세부터가 우리가 건축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만 납부하고요.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완공까지 가져갔었을 때 일단 준공이 떨어지는 주택수에 들어가고 다주택자 규제를 받으니까 지금 현재 거래가 가능한 입주권을 샀다가 준공 직전에 매도한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종부세 부담도 없고 일반 세율로 매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취득세. 지금 현재 취득세가 너무 악랄해요. 지금 2주택자라고 하면 지방세 포함해서 8.4%, 3주택자라고 하면 12.4%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럼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산다라고 하면 취득세만 12.4%면 그냥 1억 2,400만 원이 취득세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 이렇게 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갔냐면 입주권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서 입주권도 한 단계를 더 봐야 돼요. 멸실이 되고 나면 토지분 취득세만 납부하게 되거든요. 4.6%. 그렇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었을 때 우리가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는 멸실된 입주권을 사서 4.6% 취득세를 내버리고 그 다음에 일반 세율로 팔겠다. 이렇게 많이 가는 게 가장 쉬운 투자처고요. 얘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 얘는 좀 더 복잡해요. 다주택자 규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토지 투자를 하겠다, 상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사실 상가랑 토지는 정말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상가 토지 투자에서 돈 버신 분들도 있지만 실패하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좋아하는 건데 아파트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취득세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준하는 상품이 일단 재개발,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규제가 너무 심하고 재개발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냐? 특수 물건들이 존재해요. 재개발은 토지만 있어도 입주권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건축물만 있어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막 무허가 건축물 이것도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가도 기본적으로는 청산 혹은 상가받기 신청을 못 하는데 상가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최소 분양가격 이상인 큰 상가들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또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서 보았을 때 재개발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우리 가격 상승이 아파트 올라가는 거랑 똑같이 올라가거든요. 아파트에 준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도로라든지 아니면 큰 상가, 우리가 조그마한 상가들은 대부분 청산이에요. 그런 거 사시면 안 되는데, 진짜 우리 재개발 지역에서 꼬마 빌딩처럼 대지 막 20평, 30평 되고 건물도 2층, 3층짜리 내 건물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은 최소 분양가 이상이기 때문에 입주권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한 거는 또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특수물건들 같은 경우들은 주택수에 일단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세율로 일단 팔 수가 있고, 다주택자 중과에서도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입주권으로 돼서 그 다음에 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해도 되지만 내가 입주권으로 되기 전에 매도해도 되고 하다 보니까 워낙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상품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재개발을 제가 조금 더 입주권보다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한 게 이런 특수물건들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도정법상 입주권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정말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냥 도로 입주권 나온대 하면서 사시는 게 아니고요. 무허가 건축물이라 해도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입주권 나오는 무허가 건축물이든 도로든 상가든 얘네들 투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우리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현장 자문위원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